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키입니다. 아이패드 4세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작인 아이패드 3세대가 2년 정도 됐으니까 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이것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3세대 12.9인치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이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요게 성능적인 거나 기능들을 봤을 때 제가 초반에는 아이패드 가지고 뭐 앱도 만지고 여러 가지들을 좀 여러 시도를 했는데요. 만지다 보니까 앱에 대한 것들도 잘 안 만지게 되고, 그리고 편집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만지고, 결국 여러분들과 똑같이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보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뭐 업체 미팅을 갔을 때 뭐 PPT 같은 거 보여주면은 약간 좀 간지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4세대가 어떤 점들이 좀 기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아마 애플이 영상을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애플 컴퓨터 같이 나왔죠? 키보드가 이번에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붕 떠있는 그런 아이맥 같은 느낌의 거치대 형태의 키보드가 나왔어요. 요게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싸요. 키보드가 지금 45만원 정도 되는데, 제 앞에 있는 키보드는 지금 모키보라는 키보드를 앞에 두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리뷰를 안 하고 계속 참았던 이유가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사실 이게 되게 괜찮은 제품이고 아이디어 제품인데, 요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13.4를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데이트와 함께 이 모키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일단은 아이패드 프로를 쓰기에는 저 되게 잘 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키노트도 이걸로 다 만들었고, 그리고 루마피전도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거의 파이널 컷에 버금가는 그런 성능이라 볼 수도 있겠고, 뭐 디자인 툴부터 그림 그리시는 뭐 프로크리에이트 리노님도 되게 잘 쓰고, 얼마 전에 저한테도 그림을 선물해준 오도남님도 이제 아이패드를 잘 쓰셨죠. 점점 더 아이패드로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뭐 이번에 나왔을 때 다들 어떤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가 바뀐 것도 좋고, 뭐 라이다라고 해서 AR 기능이 좀 더 뭐 개선되고 좋아진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를 봤을 때 저랑 비슷하게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AR을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텅 비고 뭔가 가구를 탁 이렇게 이케아스러운 것들을 넣었다 뺐다가 막 보면서 뭔가 인테리어를 한다. 상당히 좋은 기술 기반이고 되게 리얼리티가 올라갈 텐데, 그게 과연 구매까지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플페이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나 뭐 다른 나라에서 다 쓸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쓸 수가 없죠. 저도 그래서 삼성 핸드폰을 쓰는 이유가 삼성페이의 간단함 때문에 지금 전화기를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AR을 기반으로 한 그 라이다 기능이 혁신적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써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감히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VR하고 AR 쪽으로 이게 개발이 많이 되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왔는데, 제 반경에 있는 애플 유저들을 만나보면 AR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쓸 일이 없고 아이폰 가지고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정도, 그리고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거나 뭐 글씨를 쓴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노트, 책 이런 기능으로 쓰는데, 아직까지는 그 AR이 솔직히 말하면은 써보면은 와 좋다라고 하는데 이걸 뭐 자주 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360도 카메라를 뭐 잘 안 쓰는 이유가 불편하지도 않고 뭐 편하긴 한데 낯선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사람들이 한두 번 만지고 아 재밌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땡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거는 바로 카메라에 울트라 와이드가 들어갔는데요. 아이패드로 사실 촬영을 해본 적이 10번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강연을 찍는다거나 여러분들이 뭐 저장을 많이 하는 카메라가 정말 없을 때, 위급할 때 써야 된다고는 하지만, 전작도 카메라가 되게 좋아져서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건들질 않고, 웬만하면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던 것들을 그냥 아이패드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편집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패드에 들어갔던 카메라를 거의 킨 적이 없습니다. 화질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 와이드가 된다 그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주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센세이션하고 와 정말 이거 잘 넣었다, 와 기다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패드에 이 인덕션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은 찍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나 뚝딱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들을 에어드랍 시켜갖고 쓰기도 좋은데 아이패드에 좀 더 널쩍한 카메라가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스마트 키보드 같은 거를 못 쓴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보드가 너무 잘 나왔고 이번에 트랙패드 뭐 되게 맥북 같이 쓸 수 있다는 어떤 싱크로율을 재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 앞에 있는 모키보라는 이 키보드가 있는데 이것도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하나로 통합된 그런 또 기능이 달린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그 어트랙티브 터치를 아마 딱 키게 되면은 뭔가 좀 불편함?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쓰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리뷰를 조금 참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업데이트가 이제 되고 나면은 좀 더 좋아졌다고 하니 그 기능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 실제로 키보드가 나오면은 좋긴 하겠죠. 왜냐면 애플이 항상 만드는 것들은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쓴다,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걸 봤을 때 45만원, 12.9인치를 쓰는 저로서는 45만원 주고 키보드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아이패드 자체가 주로 펜슬이나 타자, 뭐 터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맥북의 그 서브 모니터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키보드를 달아서 쓰게 되면은 뭐 안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가격을 전부 다 투자를 해갖고 45만원 주고 한다면은 아이패드 미니 한 대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풀세트로 마치게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거의 맥북에 버금가는 그런 금액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맥북 에어도 새로 리뉴얼 돼가지고 혜자스럽게 넣어졌다 그러고 가격도 깎아지기도 했는데 또 중고 나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중고로 만약에 우리가 따져봤을 때 가성비를 또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로 편집을 룸아티전이라든가 뭐 블록, 그리고 프리미어 러쉬도 있고요, 그리고 뭐 키네마스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바일에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따라가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캐주얼하게 쓰고 뭐 이렇게 컷 편집만 하고 뭐 파이널 컷까지도 출력도 되고 이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컴퓨터로 편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좋은 퀄리티로 빠르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4K도 잘 돌아가고 뭐 아이패드 넣어서 편집을 저도 해봤지만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좋지만 컴퓨터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아이패드 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4세대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만약에 일을 좀 했었다면은 자금 사정이 좋았으면 저도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중고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아직은 안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니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뭐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 색감이 더 좋아진다거나 해상도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색 보정을 했을 때 아이패드 모니터가 다른 어떤 모니터들에 비해서 가장 애플하고 잘 맞는 그런 컬러를 뽑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외장 모니터로 정말 이 아이패드 12.9인치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영상 편집 같은 거는 정말 컷 편집할 때는 간단하게 4K로 편집을 해도 빠르고 간편하게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자막이나 효과들을 넣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PC가 좀 더 빠르고 간편한데, 렌더링 같은 경우도 컴퓨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A12Z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성능이 물론 가장 최신거니까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비해서 몇 프로 또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를 느끼는 기분은 잠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은, 이번에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를 기존에 좀 오래된 것들을 쓰고 있다거나 예전 거 좀 바꾸고 싶은 분들은 바꿀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후부터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단단하게 고성능으로 뽑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중고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돌려보면은 맥북 에어 풀 옵션을 맞춘다거나 아이패드를 여러분들이 풀세트를 구성을 한다고 하시면 유튜브 하시는 입장에서 뭔가 편집을 배우고 좀 더 딥하게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는 맥북 프로 고급형을 추천을 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맥북 중고 가격이 15인치 고급형이 한 250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램도 16기가가 됐고 i9까지도 구할 수가 있고 512기가 정도 이 정도면 구할 수가 있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도 3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쓰는 512기가는 150 정도가 시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키보드나 펜슬까지 하게 되면은 그 위에나 아래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저도 지금 존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 버티다가 바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나와보면은 또 안 바꿀 수가 없을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리뷰만 보고 정보들만 봤을 때는 돈을 또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편은 좀 걸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저는 맥북 프로를 중고 깨끗한 거 있어요. 그거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은 11인치나 12.9인치 3세대 중고를 아마 메모리 좀 가격이 잘 나오니까 그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점점 매력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고 혁신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사실 예전보다 앱스토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시간을 투자하지가 않는데, 확실한 거는 뭔가 멀티미디어를 편집하고 만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잘 나와주면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것들, 살아남아있는 앱들은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좋기도 해요.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애플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구독 형태로 바꿔서 1년 구독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구매하면은 평생 동안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앱을 구독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많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프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좋은 제품이기도 해요. 저도 만족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나온 스펙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 돈을 쓰고 아이패드를 사야 될지 맥북을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신다고 치면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림 그리고 뭔가 펜슬을 많이 쓰시는 분들, 뭐 디자인 관련되신 분들은 아이패드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영상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로 전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맥북 에어도 사실 좋긴 한데 아무래도 그 CPU라든가 성능이 에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크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4K 비디오 편집 어느 정도 되긴 하겠지만은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나 맥북 에어로 편집을 하나 좀 효과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빠른 거는 아이패드 프로가 더 빠르겠고, 뭐 효과나 다양성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맥북 에어가 날 텐데, 그렇게 고민할 바에는 맥북 프로 고급형 쓰시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고민을 하신다면은 제 말 듣고 맥북 프로 고급형 중고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한 아이패드 4세대 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편은 사야 될 이유를 알려줄까요?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영상 또 만들어서